안녕하세요. 문혜랑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우리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펼친 500년간의 대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하면서 어느 캐릭터가 가장 강한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다른 특기를 가진 세 나라가 한반도에서 벌인 거대한 서바이벌 게임이었거든요. 먼저 북쪽의 거대한 강국 고구려부터 만나볼까요? 고구려는 뭐니뭐니 해도 영토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의 중국 동북 지방까지 차지했으니까요. 광개토대왕, 장수왕 같은 슈퍼스타 왕들이 등장해서 중국까지 떨게 만들었죠. 고구려의 특기는 바로 기마전술이었어요. 말을 타고 싸우는 기술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산성을 쌓는 기술도 최고였어요. 고구려 산성들은 지금 봐도 정말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은 서쪽의 문화강국 백제입니다. 백제는 좀 특별했어요. 싸움보다는 외교와 문화에 능했거든요.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정말 돈독했어요. 백제가 일본의 불교와 한자를 전해준 것도 유명하죠.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면 정말 화려해요. 금으로 만든 관장식품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백제 사람들의 예술 감각이 정말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자, 동남쪽의 신라입니다. 신라는 처음엔 가장 작고 약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결국 삼국 통일을 이뤄낸 최종 승자가 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신라의 비밀 무기는 바로 골품제라는 신분제도였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화랑도라는 청년 조직도 있었고요. 이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가장 강했는지 비교해 볼까요? 먼저 영토 면적으로 보면 고구려가 압승이에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거든요. 하지만 영토가 넓다고 해서 무조건 강한 건 아니죠. 군사력으로 보면 어떨까요? 고구려는 중국과 맞서 싸울 정도로 강했고 백제는 해상 전력이 뛰어났어요. 신라는 후반부에 당나라와 연합해서 승리를 거뒀고요. 문화적 영향력으로는 백제가 정말 대단했어요. 일본 아스카 문화의 기초가 바로 백제 문화였으니까요. 고구려도 고분벽화 같은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결국 역사의 승자는 신라였어요. 어떻게 가장 작았던 신라가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신라는 정말 똑똑했어요. 처음에는 고구려, 백제와 연합해서 가야를 없애고 그 다음엔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켰어요. 마지막엔 당나라마저 쫓아내고 한반도를 통일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신라의 전략이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강한 나라와 연합했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배신도 했고요. 물론 각 나라마다 최강이었던 시대가 달라요. 4세기에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시대가 최강이었고 6세기에는 백제의 성왕 시대가 7세기에는 신라의 문무왕 시대가 절정이었어요. 결국 삼국 중 누가 가장 강했냐고 묻는다면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통일을 이뤄낸 신라가 가장 지혜로웠다고 할 수 있겠죠. 삼국시대는 단순히 전쟁만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찬란한 문화가 꽃피운 시대이기도 했거든요. 고구려의 고분벽화,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 신라의 황금 문화재들은 지금 봐도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 나라가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삼국시대 이야기 어떠셨나요? 문혜랑 TV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엔 어떤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